다큐TV 이영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도전과 모험이 있는 미래 교육을 말하다의 저자 천호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사로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시민사회 참여를 하시면서 국정 참여 활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 소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전주교육대학교에 있는데요. 교수가 되기 전에 10년 6개월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실업계 학교에서도 있었고요. 농촌 학교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의 교직 경험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저는 사회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 참여 이런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여러 가지 운동, 예를 들면 통일단체 같은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랄지 또는 교육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저서 도전과 모험이 있는 미래교육을 말하다 직접 집필하셨는데요. 제가 책을 봤어요. 네. 오늘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참 보기 편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과 취지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쓰지는 못한 책인데요. 저는 이제 사회과에서 사회적 현상에 매우 관심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자살률이 매우 높고요. 또 한국 사회가 지금 요즘 LH 부동산 사건으로 굉장히 사회가 시끄러운데 그쵸.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 같은 게 굉장히 심화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그냥 입시에 올인하고 있는 현재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끊임없이 미래 교육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교육에 있어서는 도전과 모험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교육은 어떠했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까지 많은 분들은 교육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이죠. 경제 대국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제도적으로 많이 지금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K-방역이 세계 지금 어떤 표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 K-방역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가 발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교육학자로서 평생 살면서 지금 제가 현재 교육을 목도하고 있을 때 제가 내리는 판단은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온다면 저는 교육 때문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구의 절벽 문제랄지 자살률의 문제랄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랄지 이 많은 것들은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 중에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요 가장 많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뭐요? 혹시 대학생들이? 뭘까요? 네. 사실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졸자의 30%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나라.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네.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던진 화두가 그래서 도전과 모험입니다.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 교육을 추구하거나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고 우리 교육계에서 사실 그런 풍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입시의 작은 틀에 매달려서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만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던진 키워드 두 가지는 바로 도전과 모험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입되어 있는 자유학교나 네. 자유학년 실시제가 네. 현 교육 정책에 어떠한 도움들이 되고 있는지. 그러죠. 저는 이제 그게 그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도입을 했는데요. 정말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냉혹한 평가를 하고 정권이 들어서서는 안 될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제가 그나마 좀 지지하는 정책이 바로 이 자유학기제 도입입니다. 우리 교육계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는 자신들이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 확대돼야 될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 공부하는 또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기를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학년제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교육에 있어서 도전과 모험이 연결된 매우 중요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 미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불확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요.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요.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이 미래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오늘날은 우리가 만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는 바로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들, 그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알게 하고 뭔가 자율적이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미래 교육의 핵심은 그들이 만들어야 할 미래상을 설정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교육의 계획을 통한 10년 후의 전북 교육이 기대가 됩니다. 김누리 교수님과의 방송 토론에서 새로운 혁명을 주장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누리 교수님도 우리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서 우리가 보면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은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입시를 떠오르게 됩니다. 대학 입시가 교육의 전부이냐. 그러나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의 한 부분일 뿐이지 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이럴 때 대학을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과정에서 일부분일 뿐이지 교육의 본래적 목적은 인간의 성장이거든요. 끊임없이 인간이 스스로 성장하게 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우리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교육의 본래적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과감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사회 문화, 사회적인 어떤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화들을 좀 타파하는 이런 방향에서 미래의 교육을 좀 만들어 가려고 그러고요. 좀 디테일하게는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학교의 문화 같은 것도 바꿔 가야죠.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경쟁적이랄지 또 마치 뭐 학교의 문화 자체가 꼭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뭐 사육당하는 아이들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교육자로서.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고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그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뭐라고 하죠? 네. 그 좀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학급당 학생 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줄이고 또 문화도 바꿔가면서 진짜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이죠. 지역 인재를 강조하셨는데요. 지역 인재의 의미와 지역 인재는 어떻게 길러져야 하고 또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주장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역 인재는 사실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인재란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을 지역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쭉 자라다가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나거나 대학을 찾아서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지역 출신 인재인 거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을 둬야 된 우리 교육에서 중심을 둬야 될 상황은 여기에서 살 사람들을 키워야만이 전라북도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키우지만 대학을 찾아 떠나고 직업을 찾아서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감이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만 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뭐 도지사를 포함해서 정치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면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도 지역 인재로 많이 뽑아주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이 지역 공무원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공무원이나 기업체에서도 우리 지역 사람들 더 많이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낳고 성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순환 형태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굉장히 야생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한 경쟁 구도에 있다고 한다면 돈과 정보력과 많은 것들이 부족한 현재 전라북도 상황에서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죠. 이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지지해주고 또 그 인재들이 여기에서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이든 제도적이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밀어줄 때만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지금부터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교육 정책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교육 특보를 맡아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 정책들이 시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역사 교과서 그 법 국정화를 폐지한 거랄지, 물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발하는 이런 것들은 좀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 핵심이 됐던 입시제도를 개혁한다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지 않아서 굳이 점수를 준다면요, 불행하지만 정말 낙제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제점을. 그래서 좀 참담한 심정이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바뀌어야 할 점들과 거기에 네. 따른 필요한 교육 정책 그리고 네. 그에 따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가장 큰 게 저는 우리 교육의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대학 교육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학은 완전히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를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그 서열화된 정점을 향해서 모든 학생들이 그곳을 가려고 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지역이 균형 발전의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학도 좀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있는 거점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해체한다랄지 또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해서 이런 국립대학이 거점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수능이 지금 뭐 일부는 절대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상대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2025년도부터 지금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하고 연계돼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지나치게 입시만을 고려해서 학교의 교육 활동이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런 교육들이 선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아마 다음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시고 많은 질문과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마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자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만도 아닙니다. 누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우든지 간에 국가, 사회가 모두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만이 우리 사회도 더 맑아지고 좋아지고 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직접 있어서 교육에 관련이 있든 없든 우리 커간 아이들에게 또 학교를 응원해 주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어요. 지금 이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상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떤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사교육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 좀 공부에 열의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다양한 교육제도나 여러 가지 사교육을 통해서 학업 성적을 향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저희 같은 아이와의 어떤 그런 학업적인 학력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들이 학력 격차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가정에서 충분히 자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그렇지 않는 여건에 있는 아이들 간의 학력 격차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 어떤 그 온라인에 적응하거나 집중도가 떨어진 아이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격차에 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요. 생활 속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으니까 영양도 충분하고 시간도 잘 맞춰서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자녀들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달라요. 또 노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휴대폰이나 뭐 다른 거 가지고 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달라져 버렸어요. 학교 일찍 가야 되니까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애들이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9시에 뭐 일어나도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잠자는 시간까지 흐트러져서 생활 자체가 인간은 먹고 놀고 잠자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가운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에게나 또 우리 사회에 던지고 싶은 얘기는 이 비대면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생활의 상황, 이 상태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우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학부모님들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전과 모험으로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천우선 교수의 새로운 교육혁명을 응원하면서 이상 다키TV 이영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